들어와. 이번 주 자원수색 임무에서도 변이체를 마주친 건가? 요즘 지상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네. IFF의 예측대로 변이체의 감염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고,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붓꽃. 다음 24시간 지상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싶은 모양이네. 없어. 별거 없어. 그냥 지상에서 일상 수색 임무를 하다가 어떤 여자아이를 만난 것뿐이니까. 마른 체구의 인간 여자아이였어. 10살쯤 돼 보였는데 내가 폐허 속에서 발견했지. 그녀는 엄청 겁먹은 것처럼 보였고 내 눈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 특별한 점이라면 그때 이 푸른 붓꽃을 들고 있었어.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가족이랑 떨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 그녀에게 물어보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돌아서서 뛰어가다 돌에 걸려 넘어졌어. 맞아. 일으켜 세워주고 다리에 상처를 치료해주니까 그제야 좀 나아지더라. 가족이랑 떨어진 거냐고 물었더니 지상에 꽃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 너 정말 수리부에서 뇌 메모리 검사 좀 받아야겠는데? 붓꽃이야. 그녀는 책에서 봤다고 했지만 그런 꽃은 이미 지구에서 멸종됐어. 이렇게 오염된 마른 땅에도 아직 꽃이 있다고 믿는 건 아마 그녀뿐일 거야. 그래서 몰래 지상으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온 거겠지. 맞아. 순수하지. 그런데 순수한 게 나쁜 걸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 순수함은 붓꽃처럼 아주 소중한데 말이야.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작은 폭발이 발생했어. 충격파랑 2차 폭발의 영향 때문에 우린 다시 아까 그 폐허로 돌아가서 피했어. 확실히 꽤 오래 기다리긴 했지. 그녀는 계속 내 팔을 붙잡고 내 몸에 기대서 벌벌 떨었어.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 그런데도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과 손에 묻은 젤을 닦았고 나도 닦아줬어. 그녀는 정말 깨끗하고 또 순수했어. 우리, 그리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세상과는
전혀 달랐지. 나중에는 곧 해가 지려고 했고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순 없으니 폭발 상황을 살펴보러 나가려고 했어. 배가 고플까봐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젤리를 주고 나가려고 했는데 날 붙잡더라고. 내 손에 초콜릿 한 조각을 쥐어줬거든. 난 초콜릿을 다시 돌려줬는데 그래도 계속 걱정이 되는지 내 팔을 잡고 못 나가게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데리고 주위를 한 바퀴 조심스럽게 점검해보고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돌아갈 수 있었지. 돌아갈 때 이미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폭발의 영향 때문에 공중에는 먼지로 가득했어. 멀리 우주선 근처에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나와 그녀는 그 밝은 곳을 향해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갔어. 그리고 걸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가 갑자기 나한테 눈이 내리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 사실 나도 눈이 어떤 모양인지 잘 몰라. 하지만 그녀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다면서 확신했어.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꽃이 우리 눈앞에 있는 장면과 똑같다고 말이야. 그때 나도 처음으로 그 먼지들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하얀 별 같았어.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눈빛처럼 조그맣지만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났어. 눈이 내리는 현상은 정말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녀를 돌아가는 우주선으로 배웅했을 때는 이미 공기 중의 먼지도 다 가라앉은 상태였어. 그녀는 여전히 들떠있는 것 같아서 난 지상은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마음대로 빠져나오지 말라고 잔뜩 겁을 줬지. 떠나기 전에 그녀가 나한테 이 붓꽃을 주었어. 붓꽃은 찾지 못했지만 같이 눈꽃을 본 이날을 꼭 기억하겠다면서 말이야. 이야기는 이게 다야. 반드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소령은 먼저 무장센터에서 2주 동안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기간 동안 이상 이번 특별 임무의 주요 내용이다. 소희, 잠깐 좀 보자. 다른 사람들은 해산한다.
소개하지. 이쪽은 군대 부대장, 소위. 소령님께서는 절 보고 놀라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소령님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소위뿐이지. 우선 소위가 무장센터를 안내해 줄 테니 이곳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하게. 그 소령은 대체 어떻게 왔대? 딱 봐도 전쟁터에 나가본 적 없는 것 같던데. 게다가 무슨 소대를 이끌고 수색 임무를 수행하겠다는데, 그건 소대장님의 일 아니야? 이건 말이야, 명목상으로는 배우고 경험을 쌓으러 온 거겠지. 사실 앞으로 출세할 길을 닦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거치는 절차일 뿐이야. 안타깝게도 이 공로는 그 사람이 차지할 테니 소대장님의 진급은 또 미뤄지겠네. 아까 그 두 사람이 한 말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전 그런 직함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임무만 무사히 마친다면 누가 부대를 이끌든 상관없고요. 그런데 왜 무장센터입니까? 단지 실적 때문이라면 지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임무도 많습니다.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럼 소령님께서는 이번 임무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저도 소령님을 믿겠습니다. 어? 소령님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망시켜드렸네요, 소령님.
가시죠. 여기엔 더 둘러볼 것도 없으니까 재밌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가까이 가셔도 됩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러시죠? 무서우십니까? 긴장 풀고 몸을 기류에 맡기세요. 자, 앞으로 걸어보세요. 전 예전에 소령님 앞에 있는 이 땅에서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상 수색 임무였는데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변이체 무리와 마주쳤죠. 그 변이체들의 수는 아주 놀랄 만큼 많았고 제가 속한 소대는 고작 몇 명뿐이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는 금세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죽게 될 게 뻔했죠. 누군가 변이체들의 시선을 끌어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살상력이 대단한 폭탄을 터뜨려서 대부분의 변이체들을 소탕했고 남은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전사했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닙니다. 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군인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운이 좋으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죠. 운이 나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원히 지상 위에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출발하기 전에 걱정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지상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죠.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니까요. 만약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지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열정만 넘쳤다면 저는 절대 안심하고 군인들을 그 사람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나의 소령님. 아까 군인들이 소령님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죠. 소령님께서 익숙해지시면 그들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당연히 소령님을 믿습니다. 자, 돌아가시죠. 어딜 가고 싶으십니까? 이미 오래전 일이라 벌써 흔적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이라면 제가 모셔가도 충분하니까요. 꽉 잡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더 내려가서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도 소령님의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난 네가 분명히 훌륭한 리더가 될 거라고 믿어.
시간 딱 맞춰서 왔네. 지난번 드라이브가 꽤 마음에 들었나 보네. 아쉽지만 이번에 갈 곳은 좀 멀어서 우주선이 더 편해. 고마워. 너도 축하해. 이제 널 중령이라고 불러야겠네. 맞춰볼래? 어? 그럼 네 답은 뭔데? 똑똑하네. 네가 전에 이 세상을 직접 바꾸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저항에 부딪힌다면 아직 우주선이 너무 눈에 띄어서 좀 걸어가야 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임무를 나가신 적이 없으니 장관님께서 서툴러지셨나 봅니다. 별 말씀을. 이건 부하의 사명인걸? 사흘 전 일상 임무에서 무장센터의 수색 소대가 이곳의 유랑민들을 발견했어. 구조센터는 오늘 밤 이 사람들을 수용소로 이송하겠다고 답변했고, 가자. 우리가 가서 물어보자.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뒤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아니, 수색대는 이 거주지 한 곳만 발견했어. 다들 흩어지세요! 여기서 멀리 떨어지세요! 아마 독가스탄일 거야. 내가 차단 장비를 가져올 테니까 넌 여기서 사람들을 지켜봐. 엎드려!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기운 내야 해. 아직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탑승 인원을 초과하긴 했지만 전부 데리고 가는 건 문제없어.
이거 받아. 인간은 당분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처음 이런 일을 겪은 거면 확실히 불편할 거야. 몇 달 전에 무장센터에 의해 구조된 지 얼마 안 된 한 거주지 근처에서 변이체가 나타난 걸 발견했어.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변이체는 지상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는 군인들에게 임무를 수행할 때 최근에 발견된 몇몇 거주지를 다시 정찰하라고 지시했어. 그 결과 예외 없이 전부 변이체가 발견됐고 감염원도 아주 유사했어. 방금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모두 내 추측일 뿐이었지. 내 생각에 HSA에서는 남겨진 사람들을 다른 수용소로 보냈다고 말했을 거야. 아니면 거주지가 변이체의 습격을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고 나마저도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렸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변이체를 소탕하는 건 무장센터의 사명이야. 내버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뿐이야. 이 이치는 내가 첫 발을 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변이체를 끝장내는 것만은 아니야. 더 많은 비극의 근원부터 막아야 해. 특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극을. 어쩌면 권력자들의 눈엔 가치 없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원 낭비로 보일지도 모르지. 지금도 넌 그렇게 생각해? 좋아. 그럼 나도 너랑 같이 그 저항을 깨뜨릴 거야.
사실 저한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몇 년 전에 징집돼서 휘명시티에 오게 됐어요. 처음 2회 동안은 간간히 아들의 소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끊겼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아들이 임무 중에 전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유품은 진작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못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거리에서 그 아이를 봤어요. 절대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쫓아가려고 했을 땐 이미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입고 있는 제복을 보니까 소위 대장님이 입고 있었던 거랑 똑같았어요. 제 아들 사진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꼭 찾아야 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해하겠어? 물론이죠, 나의 중령님. 설마 산책만 하려고 여기서 날 기다린 건 아니지? 그 사람은 홍영하라고 해. 예전에 내 소대에 잠깐 있었어. 하지만 내가 아는 홍영하는 안드로이드야. 그 노부인이 어디서 홍영하를 봤는지 말해주셨어?
변이체를 소탕하고 자원을 수색하는 것 말고도 무장센터에서는 일부 보안 업무도 맡고 있어. 물류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 파견된 군인들도 대부분 일반 병사들이야. 방금 오는 길에 안드로이드 병사 시스템에서 홍영아의 이력을 조회해봤어. 거기에 그는 이미 퇴역했다고 되어 있었어. 그 이력서에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 퇴역하기 전에 홍영아는 물류항 9구역 어느 창고에서 보안 임무를 완수했어. 도착했어. 바로 앞에 있는 저곳이야. 이 창고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조사해볼게. 만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억하지? 우리 뒤로 가보자. 이 정도 크기의 창고에서는 우주선을 조립할 수 없으니까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들은 자율 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어. 방금 시스템에서 이 병사들을 조회해봤는데 모두 2, 3년 전에 퇴역한 자들이었어. 하지만 기체 손상이나 유지 보수 기록은 없었어. 이건 퇴역 조건에 맞지 않아. 게다가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 그들은 모두 1세대 안드로이드야. 일단 서둘러 조사하고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알려줄게.
너 아까 제조하고 있던 부품들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해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안드로이드 간의 소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데이터 액세스를 신청합니다. 액세스 요청을 수신했습니다. 접속을 승인합니다. 안드로이드의 허점인 셈이지. 메모리 시스템에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안드로이드끼리는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하나는 이 부품들의 행방이야. 이 부품들은 달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우주 정거장에 보내질 거야. 아직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더 있어. 어쩌면 그게 이 의문을 풀어줄지도 몰라. 알 수 없는 오류. 큰일이야. 이 파일에는 해독 방지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침입자 발견. 대치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 원칙은 자율 모드에서만 효과가 있어. 지금의 그들은 걸어다니는 전쟁 병기일 뿐이야. 내가 먼저 저들을 유인할 테니까 너는 기회를 봐서 밖으로 나가. 급하게 사과할 필요 없어. 아직 전후 결산을 할 때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일단 너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얘기하자. 내 이런 모습에 놀랐어? 걱정하지 마. 안드로이드한테 통증 신경은 없고 그냥 손상 경고만 있을 뿐이니까. 다친 건 난데 왜 나보다 네가 더 아파하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바로 정리해도 돼. 나의 중령님께서는 제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자꾸 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몸통 부분이 손상되긴 했지만 내 뇌는 아직 잘 돌아가. 네가 아까 나한테 1세대 안드로이드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냐고 물어봤었지? 사실 1세대 안드로이드는 인간을 개조해서 만들어진 거야. 맞아. IFF는 안드로이드를 구동할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 수 없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뇌를 기계로 만든 신체에 연결한 거야. 이렇게 하면 IFF는 대외적으로 안드로이드의 기술 장벽을 돌파했다고 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IFF는 그 사람들의 뇌엽까지 제거했어. 그렇게 그들은 그날 이후로 인간의 사고 능력을 잃었고 그저 산송장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넌 HSA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개조하기 위해 홍영아 같은 소년들을 잔뜩 징집했어. 신체 조건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군에 입대시켰지. 뇌엽을 제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아마 네가 알아봤다 하더라도 내가 입대했다가 전사했다는 소식밖에 찾지 못했을 거야. 내가 전에 너한테 말했던 그 일상 수색 임무 기억해? 그때 난 목숨이 위태로웠고 나를 구해준 사람도 그냥 모든 걸 걸어보자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내 뇌를 안드로이드의 몸에 이식한 거야. 생각지도 못하게 난 그때부터 안드로이드로 살아온 거지.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 난 그때의 소년인데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됐다고? 하나 먹을래? 확실해? 이 반쪽짜리 설계도로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우주정거장의 규모를 키우려 한다는 것뿐이야. 그렇다면 엔진도 필요한 장비겠지.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분명 아니야. 이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지구와 달의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들도 분명히 속도를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위험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있잖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정리해보자. 설계도에 따르면 개조가 완료된 우주정거장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주선이 될 거야.
우린 이제 물류항 구구역 창고를 거치는 모든 물자가 달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신청됐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그저 위장일 뿐이고 그 물자들은 전부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지금 지구상의 자원 대부분이 우주정거장 개조에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야. 달 프로젝트에 관한 거라면 아마 이미 유명무실해졌을 거고, 지구와 달의 위기는 이미 코앞에 닥쳤는데 인류에게는 고작 2,000석 규모의 우주선 하나뿐이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결정타가 되기엔 지금 가진 증거들로는 부족해. 우주정거장에 가보는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데려다 줄게. 진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우주정거장에 들어갈 기회를 찾았어. 내 메시지 기다리고 있어. 변이체는 이미 해결했어. 그리고 연구실 컴퓨터에서 바벨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계획을 찾았어. 바벨이라고 하는 건 개조된 우주정거장 우주선을 뜻하는데, 아주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이 우주선에 올라서 지구를 벗어날 수 있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달 프로젝트는 진작에 실패로 끝났어. 그리고 HSA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우주정거장을 개조한 본래 목적은 일부 인류를 우주로 보내서 이주하기에 적합한 행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어. 다만 지금 보니까 그 우주선은 사실상 소수만의 특권이 되어 있었던 거야. 내가 이미 방법을 생각해뒀어. 우주정거장의 중앙통제실을 파괴하면 돼. 그 안에는 우주선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 시스템이 있어. 그건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산물이야. 한번 파손되면
다시 제조하는데 최소 1년은 걸릴 거야.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HSA의 음모를 공개하면 돼. 사회가 다시 재난이 처음 발생했을 때 혼란한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그건 잠시뿐이야. 이렇게 해야만 HSA가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도록 압박할 수 있어. 지금 그곳으로 가는 중이야. 미안, 귀찮은 녀석들이 좀 있네.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나야. 난 이미 메인 통제실에 들어왔어. 지금은 좀 불편해서. 이제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쉽게 속진 않네. 그냥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메인 통제실의 경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삼엄해서 기계병사 몇몇이랑 싸운 것뿐이야.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항행 로드맵을 하나 찾았는데 거기에는 우주선이 늦어도 내년 5월에 출항할 거라고 표시되어 있었어. 우주선은 과거에 인류가 탐사했던 경로를 따라 우주에서 계속 이주하기에 적합한 행성을 찾을 거야. 게다가 이 우주선에 실어둔 에너지와 보급품으로는 우주에서 200년 동안이나 항행할 수 있어. 즉, 적어도 200년 내에 그들이 지구에 돌아올 계획은 없다는 뜻이야. 내가 계획의 전부를 너한테 보냈어.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우주정거장을 파괴한 후에 이 계획을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너는 그 권력자들과 맞서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압박할 수 있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방법을 생각해뒀으니까. 네 말이 맞아. 내 무기로는 확실히 중추 시스템을 파괴할 수 없어. 유일한 방법은 중앙 제어 시스템의 데이터를 과부하시켜서 우주정거장 전체를 폭발시키는 거야. 왜 우주선이 내년 5월 전까지 반드시 출항해야 하는지 알아? 지구와 달의 위기는 내년 6월이면 닥칠 거야. 그때가 되면 지구 전체가 파멸을 맞이하겠지.
아까는 나한테 널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엔 인간을 안드로이드로 개조하고 지상의 노약자들을 버리더니 이젠 모든 인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지.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기적인지 여러 번 증명했어.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잖아. 너 지금 어디야? 우주선 아니야? 난 훨씬 전부터 의심을 받아왔고 그 사람들도 유형 무형 적지 않게 움직였어. 이번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금방 퇴역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주정거장에 온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야. 내가 말했잖아. 넌 훌륭한 리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 넌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으니까. 중앙제어 시스템의 데이터가 이미 최대 부하를 초과했어. 이제 폭파할게. 영원히 안녕. 내 희망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희망을 안고 꼭 잘 살아가줘. 우주는 고요하고 아무런 소리도 없으며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우주선은 마치 텅 빈 허공을 항행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주에 떠다니는 자네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과 지상의 폐허 속에서 보았던 그 눈이 떠오른다. 나는 한 번도 진정한 눈을 본 적이 없다. 책에는 그것은 새하얗고 차가운 물질이며 눈이 내리면 세상을 하얗게 만든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은 이미 혼돈에 빠져 있었다. 어두운 하늘, 폐허와 상처로 뒤덮인 대지, 언제든 닥칠지 모르는 천재지변과 죽음뿐이었다. 나와 가족들은 함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살아남기 위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황했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 입대한 후에야 나는 처음으로 휘명시티에 오를 수 있었고 늘 고개를 들고 바라보던 하늘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뒤따르는 건 힘들고 가혹한 훈련뿐이었다. 결국 모든 게 지상에 있을 때와 다를 게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종말의 종이 울릴 때까지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거라고. 혹은 그 전에 종말이 먼저 다가와 온 세상을 무너뜨릴 거라고.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그 새하얀 눈꽃을 만났다. 그녀와의 만남은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꽃, 파도, 낙엽, 눈,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그 순수함처럼 추구하고 지킬 가치가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기가 넘쳐서 내 눈앞의 세상을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마치 사막을 걷는 사람처럼 아주 오랫동안 목이 말라 있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오아시스로 이끌어 주었고 또 희망을 찾게 해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은 결국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다. 지상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소대는 전례 없는 대폭발로 인해 거의 전멸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잃어버린 뒤였다. 금속과 회로가 나의 뼈와 혈관을 대신했고 센서가 신경을 대체했다. 기계 심장은 가슴 속에서 마치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뛰었고 인위적으로 설정된 체온은 가짜 온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었고 피로도 느끼지 않았다. 가끔 나 자신이 어쩌면 뇌엽을 제거한 동료들처럼 원래부터 안드로이드였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푸른 붓꽃을 꺼내보았다. 그 가장자리는 이미 조금 하얗게 색이 바랬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보관해도 시간의 흔적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은 지구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상징이자 나 자신이 아직 인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는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건 인간만이 가진 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그녀는 분명히 나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났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그녀가 틀림없이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 충분하지 않았다. 죽음이란 어쩌면 소리 없이 고요할지도 모른다. 그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눈을 보기 전에 혹은 그 폭발 이후에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하자 난 그저 그녀가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우주 속에서 사라진 모든 생명은 다시 입자로 돌아간다. 만약 그것들이 서로를 끌어당긴 적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것이다. 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두렵지는 않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진정한 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난 그녀와 함께 세상이 새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느끼고 손바닥 위에서 눈꽃이 녹는 순간을 함께 보고 싶었다.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런 소원을 빌고 싶다. 난 그녀와 함께 지구가 여전히 아름다웠던 시대에 살고 싶다. 좋아하는 곳에 정착해서 넓은 붓꽃밭을 가꾸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싶다. 그리고 꽃이 모두 지고 나면 우리는 장작불을 피운 집안에 앉아 하늘 가득히 흩날리는 눈을 함께 바라볼 것이다. 어때? 나와 함께 해줄래?